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인데, CIA는 그 당시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알카이다 조직원을 포섭을 해가지고 정보원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false flag, 가짜 깃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깃발 작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판다 이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여름인가 이때 제 아이가 초보 운전자여가지고 고속도로 엑시트를 잘못 빠져나와서 이상한 동네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쫙 와가지고 이 길을 앞뒤로 봉쇄를 해버린 거야. 앞뒤로 봉쇄를 해버리고 얘가 나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차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동태를 보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너머로 막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 도는 소리가 들린 거야. 제 아이의 차 위로 갑자기 헬리콥터가 날라와가지고 공중에서 정지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제 아이가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프릭아웃 했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보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위치 파악을 하고 갔더니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이 마약 판매범을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 경찰인데 여자가 사복을 입고 마약을 파는 젊은 아이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뭐 마약 달라고 했겠지. 얘가 이제 막 가방 꺼내가지고 마약을 주는 순간 경찰이 우두두두두두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얘를 잡아들인 겁니다. 야, 그 마약 사범 하나 잡는데 막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거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었나 봐. 이런 게 이제 함정 수사죠. 그러니까 CIA가 테러리스트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미국 내에서 테러 사건을 꾸밉니다. 그게 바로 911이야. 쌍둥이 빌딩을 타격을 하자. 이런 이상한 해괴한 작전을 꾸며가지고 얘네들을 꼬셔가지고 조인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얘네들을 포섭을 하려고 했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게 진짜 포섭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치려고 했던 것인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진짜 가짜 깃발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백악관에서 당시에 이제 테러 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뭐 클라크라는 사람인데 이 미스터 클라크가 당시에 백악관에서 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CIA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1 조사 과정에서 CIA가 공개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공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그때 CIA한테 들었는데 CIA가 이거는 가짜 깃발 작전이다 라고 했다. 진실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증언을 하고 나서 당시에 CIA 국장이던 조지 테넷이 이 클라크한테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 너 왜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CIA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뭐가 두려웠는지 항의 전화가 왔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로 높은 직책을 맡았던 이 콘돌리사 라이스, 이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911 조사위원회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권도 이 911의 진실을 감추려고 했었고 CIA도 감추려고 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커 칼슨이 CIA 국장,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이 테넷에게 컨택을 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무슨 뭐 CIA가 가짜 깃발을 작전을 하려고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CIA가 알카이다 조직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가짜 깃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CIA는 부정하는 내용이야. 단지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증언했던 겁니다. 이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증언이에요. 위증을 하면은 나중에 감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을 하고 증언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 깃발 작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911 보고서에서 언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돌리사 라이스나 부시 행정부가 다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911 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막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서까지 발간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는 누락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감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 두 사람의 테러범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들은 다 터커 칼슨이 발굴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11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911 위원회는 뭐라고 했느냐 보고서에서 CIA가 그냥 실수를 했다. 이 테러범을 잡았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다.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부실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CIA가 실수한 거야. FBI랑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것도 실수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CIA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CIA는 기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못하고 비공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CIA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어. 근데 누가 누구를 감시한단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CIA를 감시하겠습니까? 이 CIA가 국회의원 7명을 감시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CIA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첩보 조직을 국회의원 7명이 어떻게 감시를 해요? 깨작깨작 질문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건 실제로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감시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CIA가 24시간 도청을 해. 도청을 하면서 전화,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다 감시를 합니다. 오히려 CIA가 이 감시위원회 위원들을 감시한단 말이야. 약점이라도 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감시한다고 해봐야 사실상 쥐새끼가 고양이를 감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노는 위원회 보고서가 이따위로 나왔는지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CIA가 어떻게 이 테러범들을 모집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LA 공항에 도착했잖아요. 이 도착한 사람을 특정 누군가가, 아마도 CIA 스파이였겠지. 특정 누군가가 이제 웰컴을 해주고 차에 태워가지고 샌디에고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야, 샌디에고 여기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딱이야. 샌디에고에서 1년 동안 살게 거처를 마련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칼리드랑 알 하즈미,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알 하즈미 이름이 샌디에고 당시만 해도 전화번호부가 있었어. 전화번호부에 알 하즈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등재될 정도로 그냥 얘네들은 대놓고 미국에서 그냥 살았던 거야.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관광 비자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닌데 뭘로, 그 당시 아마 유학생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학생 비자로 받아가지고 온 걸로 기억을 해요. 이상한 대학교, 유령 대학교 있잖아. 이상한 대학교. 그런데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데 등록해가지고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샌디에고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하면서 테러를 모의합니다. 그때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우디 국적의 알 바유미야. 이 사람이 이 2명의 편의를 다 제공해줬어요. 다 제공해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CIA 끈앞풀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IA가 이 2명의 테러리스트를 LA에서 영접을 해주고 샌디에고에 데려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뽑아주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따게 해주고 유학생 신분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다 해준 거야. 그리고 주변에 극단적인 무슬림들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룹을 만들어준 거예요. 테러를 조직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무대뽀 급진주의자들을 다 소개를 시켜줘서 연주를 이어줘가지고 19인의 911 테러 조직을 만들어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얘네 둘이 어떻게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네들이 무슨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야? 그게 가능하겠냐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도 날 못하겠어. 비행기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운전을 어떻게 해? 이런 어마어마한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알고 봤더니 CIA였다. C땡땡! 얘네들이 알 바유미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다 그루밍을 시킨 거야. 슈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준 것이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알 바유미가 이 사우디 국정원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은 이제 법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FBI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FBI가 먼저 생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IA가 나중에 생겼는데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FBI가 CIA를 밀어냈어. 이 국내는 FBI가 짱이다. 우리 영역이니까 CIA는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CIA는 미국 내에서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장깨를 썼느냐.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우디 국정원 요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CIA가 직접 하면 불법이니까 FBI가 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대사관 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우디 국정원 멤버들을 대리 운전을 시켜서 이런 작전을 수행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사관 직원들, 심지어는 대사도 다 이렇게 국정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비밀리에 다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사실상 국정원 요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CIA가 사우디 국정원 끈앞풀인 알 바유미를 이용해가지고 얘 두 명을 슈퍼 테러리스트, 911 테러리스트로 그루밍해서 키워줍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대사를 하고 있었던 사우디 왕자야. 이름이 만다르 빈 술탄입니다. 1949년생. 1983년부터 911 지나서 2005년까지 대사로 활동을 했다. 딱 911 터지기 전후에 이 사람이 사우디 대사였어요. 아빠 부시는 사우디 CIA 국장 출신이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사우디 국정원은 미국 CIA 쫄따구예요. 보통 사우디 국정원 원장을 하는 사람은 왕자가 많이 하는데 이 왕자가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FBI나 CIA로부터 그루밍을 받아요. 정신교육도 받고 확실하게 친밀파로 만들어준 다음에 사우디로 돌려보내가지고 국정원 원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국정원 원장 할 정도면 이제 로얄 패밀리에서 실세 중에 실세고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친밀파잖아. 그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우디 왕자, 차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미리 이제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쫄개였던 알 바유미를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카에다 두 명의 테러리스트 칼리드와 다른 애 이 두 명 하즈민과 두 명을 서포트를 해준 거야. 돈도 주고 물자도 주고 하여튼 샌디에고에서 잘 먹고 잘 자게 하면서 비행장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비행 학원 다니면서 비행기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영국에 집이 있었는데 영국 정보단체가 나중에 911 터지고 나서 이 사람 집을 털어요. 이 사람 집을 털었는데 이런 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뭐 노트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야, 노트 보세요. 야, 무슨 저는 알지도 못하는 수학 공식이 있죠.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냐면은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치려면은 어떤 식으로 각도를 맞추고 이게 H가 아마 하이트겠지, 하이트. 고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와야지 어느 각도로 내려와야지 쌍둥이 빌딩을 칠 수 있다. 그런 거를 계산한 공식이야. 사실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쌍둥이 빌딩 보면은 그냥 뭐 이쑤시개처럼 조그맣게 보일 텐데 그거를 맞추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수학 공식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타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탐구를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겠죠. 자, 이런 정보들을 911 미국 조사위원회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CIA가 다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렇게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영국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911 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애시당초에 접근조차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유령 항공회사 ACBO라는 곳에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근무를 안 했고요. 또 LA 사우디 영사관 직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사우디 국정원의 직원이었다는 거야. 비밀 요원이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CIA가 사우디 국정원과 사우디 대사를 동원해가지고 사우디 국정원을 위해서 일하는 비밀 요원을 시켜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그루밍을 시키고 모집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911 테러 사건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 도움이 없었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CIA는 가짜 깃발 작전이다. 원래 우리는 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고 치는 척만 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을 포섭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런 변명을 믿어줄 수가 있나? 가짜 깃발 작전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차량 테러도 아니고 무슨 뭐 도시락 폭탄도 아니고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친다? 이거는 스케일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만다 빈 술탄 이 왕자의 아내가 사건 직전에 이 알 바유미에게 이 사람한테 큰 돈을 송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공식적으로 준 거면은 뭔가 공식적으로 월급으로 줬겠지. 그게 아니고 몰래 아내를 시켜가지고 사우디 왕자가 지 아내를 시켜가지고
이 알바이오니에게 공작 자금까지 대줬다는 거야. 이런 증거들이 다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이 가짜 깃발 작전을 할 때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진짜 범인은 항상 뒤에 숨어 있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짜 범인이 필요해. 가짜 범인 넘버 1, 가짜 범인 넘버 2. 이런 식으로 층층이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번에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이 타일러 로빈스는 높은 확률로 가짜 암살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총을 들고 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텍스트 문자만 있는데 그 문자도 FBI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얘는 가짜고 실제로 현장에서 팀이 있으면서 이놈 저놈 막 숨어 있으면서 그 중에 누군가가 총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 총은 이 사슴을 잡는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그 총이 아니고 아마도 공장용으로 암살용으로 만든 조그만한 휴대용 권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사람들의 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총알이 관통한 자국이 너무나 작아요. 그 말은 총알 자체가 권총 정도 수준의 파괴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암살 조직에서는 당연히 뭐 휴대폰으로 위장한 뭐 권총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총같이 안 보이는데 몸에다 어딘가에 숨겨가지고 탁 하면은 발사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총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죽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 조지 진이라는 그 유대인 늙은이가 내가 쐈다 막 이러면서 경찰을 혼란시켜가지고 이 범인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죠. 얘가 우연이겠습니까? 근데 웃기게도 그 조지 진이라는 그 할배가 당시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내가 그때 911 현장에 있었는데 야, 딱 보고 나는 알카에다가 했다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911 직관한 사람이 찰리 커크가 죽을 때 또 직관을 하고 심지어는 경찰을 혼란시켜가지고 체포까지 당합니다. 자, 이렇게 가짜 깃발 작전을 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CIA가 이 테러 그룹을 사실상 조직을 해준 겁니다. 그 뒤에는 또 사우디 국정원이 있어. 그러니까 CIA 입장에서는 알카에다가 범인인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진실을 파헤치다 보면은 또 하나의 배후 범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범인이 바로 사우디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중, 2중으로 보호막이 있는 거야. 일단 알카에다를 쳐. 오사마 빈 라덴이 범인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진실을 파헤치다 보면은 사우디 국정원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공격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가짜 깃발 작전의 준비물이야. 기본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사우디가 이 알 미드하 얘입니다. 얘를 테러리스트라고 얘 여권에다가 얘는 테러리스트입니다라는 특별 비밀 칩까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공항에서 여권 심사할 때 얘는 모르지만 사우디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이 새끼는 테러리스트라고 식별 칩을 숨겨놨어. 그럼 공항에서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우디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911 직전에 뭐 잠깐 자기 와이프가 뭐 딸을 출산했대나 뭐 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사우디로 돌아가. 잠깐 테러 준비하다가 출산이야? 이러면서 출산인데 그 놓치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도 공항에서 제지를 안 당했다. 사우디에서 얘 테러리스트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이 칼리드는 과거에 뭐 미함선 USS 콜 자살 테러 사건의 또 주동자이기도 해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은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모를 수가. 이렇게 많은 정보, 증거들이 사전에 다 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CIA나 FBI는 전혀 막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그때 그 가장 역할을 했던 게 이 존 브레넌인데 나중에 CIA 국장으로 영전을 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어떻게 영전을 시켜줍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911 한 달 전 정도에 CIA가 FBI한테 이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야. 그때는 위치도 파악이 안 되고 늦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위치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면은 FBI, NSA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CIA가 FBI한테 정보를 공유해줬어. 저 새끼 테러리스트인데 지금 위험해. 주의해. 빨리 잡아야 돼. 감시해. 정보를 공유해줬어. 근데 뭐 어디 있는지는 몰랐다고 칩시다.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위치를 몰랐어. 하지만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여권을 검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뜨거든요. 알람이 뜰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행기 뜨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FBI도 NSA도 CIA도 아무도 저지를 안 했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뒷북이고 면피라는 거예요. 면피. 그때 너무 뭐 CIA가 늦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동차 테러였으면 막을 수가 없었겠지만 비행기 테러였단 말이야. 공항 가면은 맨날 검사하는데 여권 검사 다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테러범들이 비행장 그 비행학교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그때 또 수상하게 생각해가지고 FBI한테 신고도 들어갔었어요. 신고도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이미 첩보 세계 내에서는 이 비행기로 뭔가 테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동향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었고, 충분히 눈치챌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IA, FBI, NSA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샌디에고에서 1년 정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 집 주인이. 이 사람.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건너온 이 911 테러리스트 2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호스트. 엄청나게 나이스한 이 호스트가 이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FBI 정보원이었어. 완전히 이거 충격 반전이야. 그러니까 알-바유미가 CIA 사우디 국정원의 끄다풀이었고 이 테러리스트 2명을 데려가가지고 샌디에고에 하숙을 시켰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FBI 정보원이었어. 그러니까 FBI도 우리는 CIA에서 안 가르쳐줘가지고 몰랐어요라고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숙집 주인이 맨날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밥도 주고 차도 마시면서 담수도 하고 다 하면서 원래 이 할아버지의 역할이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일반인이었어도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정보원이 테러리스트 2명을 데리고 살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운전면허도 따고 비행학원도 다니고 테러를 준비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모를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FBI도 알고도 안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빈라덴의 졸개들이 미국에서 비행 학교를 다니면서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다. FBI한테 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도 FBI가 딱히 뭔가 조치를 안 했다. FBI는 그때 우리가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될 때였고 이메일 시스템도 안 갖춰지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말이야 디지털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동향 보고서가 제때 접수가 안 돼서 그때 몰랐어. 미안해 이러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그 공개된 터커 칼슨 911 파일의 1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911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911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발행했던 조사 보고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공작이다. 부시 정부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짜 깃발 작전을 돌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2화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 그거는 터커 칼슨의 다큐멘터리를 추적하면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